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개론 중에 부동산 가격 재원칙을 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 재원칙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하나의 원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씩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원리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하나의 법칙을 찾아내서 그 평가 활동에 지침을 삼으려는 행동 기준을 말합니다. 법칙을 찾아내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먼저 나오는 법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또는 합리적, 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찾는 거죠. 합리적, 합법적으로 이용돼서 최선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을 최유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합리적, 합법적인 이용 또는 최선의 수익성을 찾아내는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내는 작업이죠. 최대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의 용도 활용에 있어서 합리적, 합법적인 이용을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최선의 수익성을 찾아내는 법칙을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투기적일 때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특정 지역의 용도가 그 일반적인 용도와 전혀 다른데도 그 특정 지역의 용도가 최유효 이용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은 그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용도의 활용이 그 주변의 용도보다 다르더라도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문장으로 가죠. 자,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사항 속에 최유효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1번 비적법 이용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법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 법이 개정되면 이게 최유효 이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적법 이용도 최유효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 그럽니다. 자, 비적법 이용은 법령 등의 변경으로 더 이상 법률에 부합되지 못하는 이용을 비적법 이용이라고 그러죠. 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됐답니다. 그러면 아직은 비적법이죠. 하지만 이 구역이 해제가 되면 이제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른 토지에 비해 높은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토지를 비적법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중도적 이용도 최유효 이용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죠. 자, 가까운 장래에 대상 부동산에 새로운 최유효 이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지금은 그 대기 과정 중에 현재의 이용을 말합니다. 자, 신도시 중심의 주차장이나 신도시 중심에서 야구 연습장을 활용하고 있어도 이건 중도적 이용으로 최유효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 이용이 있어요. 주거지역에 있는 하나뿐인 독점적인 어떤 대형 마트라든가 독점적인 용도는 단일 이용으로서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다. 단일 이용도 최유효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합 이용도 있죠. 복합 이용은 다양한 용도와 시설이 결합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용도 최유효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적법 이용, 중도적 이용, 그 다음에 단일 이용, 복합 이용 이런 건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 마지막에는 초과 토지가 있습니다. 초과 토지도 최유효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과 토지는 현존 지상 개량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는데, 자,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를 초과 토지라고 합니다. 넓은 토지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죠. 다른 용도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초과 토지로서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하지만 최유효 이용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익여 토지라고 합니다. 이익여 토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익여 토지는 최유효 이용으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익여 토지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짜투리 토지를 이익여 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존 건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을 넘어선 토지는 있는데, 토지는 면적 이상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만 갖고 독립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짜투리 성질의 토지는 이익여 토지라고 합니다. 이런 이익여 토지는 최유효 이용이 적용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중 최유효 이용이 적용될 수 없는 토지 그러면 이익여 토지로 가야 됩니다. 자, 초과 토지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으로 적용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적법 토지, 중도적 이용 토지, 단일 토지, 복합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전부 체유효 이용이 가능하지만 초가 토지도 체유효 이용이 가능하지만 잉여 토지만큼은 체유효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로 가야 됩니다. 자, 잉여 토지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짜투리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체유효 이용으로 산정할 수 없다. 자, 주의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적합의 원칙 하면 지역 분석에서 나와야 되죠. 자, 지역 분석, 외부와의 환경 문제, 외부와의 위치, 입지를 말하는 것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외부와의 환경, 외부와의 입지, 지역 분석을 근거로 나오는 게 적합의 원칙이다. 놓치면 안 되죠. 적합의 원칙 딱 하면 외부 환경 또는 지역 분석에서 나온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이 안 좋다 그러면은 경제적 감가를 하는 거죠. 자, 적합의 원칙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를 합니다. 물리적 감가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에서는 구체적 가격이 나오면 안 돼요. 가격 수준을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외부와의 환경 문제 하면 적합의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의 외부 환경에 어울리도록 이용돼야 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적합의 원칙이죠. 자,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과의 영향을 고려한다. 인근 환경, 부동산의 입지, 위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적합의 원칙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이 자신이 속한 지역 환경과 적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 환경과 적합해야 한다. 적합의 원칙을 의미하는 거죠. 자, 적합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시로는 지역 분석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인 것을 판단했답니다. 단독주택 지역인 것 그러면은 적합의 원칙 예시죠. 자, 특정 지역의 개발업자가 고급 주택을 건축했답니다. 그 지역에 고급 주택을 건축했다. 그러면은 지역 분석에서 적합의 원칙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적합의 원칙을 적용되는 예시다. 거래사대 비교법을 적용하여 해당 고급 주택을 평가하는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문장도 고급 주택을 평가했죠. 주택 내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주택 단지의 고급 주택만을 평가했으니까 위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의 예시다. 자, 판매 시설의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인 사용을 확인했습니다.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인 사용만 확인하는 것을 적합의 원칙의 근거입니다. 적합의 원칙에는 구체적 가격이 제시되면 안 돼요. 자, 아파트 인근에 유흥가가 있답니다. 유흥가 외부 환경이죠. 자, 야간에 소음이 있고 근린 생활에 떨어져 있어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면 적합의 원칙을 예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적합의 원칙 하면 지역 분석하면 외부 환경과의 조합을 말합니다. 자, 외부 환경과의 조합이 좋으면 적합의 원칙이고, 자, 외부 환경과의 위치가 좀 떨어진다 하면 경제적 감가를 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나머지는 균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죠. 자, 균형의 원칙 하면 개별 분석에서 나와야 됩니다. 개별 분석하면 토지와 건물의 적정한 밸런스, 균형을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강조한다. 최유효 이용의 판정의 근거가 균형의 원칙이죠. 자, 균형의 원칙 하면 내부 환경과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문제죠. 내부 설계, 시설에 대한 문제다. 내부 설계에 대한 문제하면 균형의 원칙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자, 균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물리적, 기능적 감가로 처리해야 되죠. 균형의 원칙에 적합하지 못하다 하면 물리적, 기능적 감가를 합니다. 적합의 원칙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경제적 감가를 하는 거고, 균형의 원칙에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물리적, 기능적 감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균형의 원칙 하면 개별 분석으로서 건물 내부를 본다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 하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을 말합니다. 내부 설계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내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내부 환경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균형의 원칙입니다. 자, 외부 환경 나오면 절대 안 되죠. 외부 환경 하면 적합의 원칙, 내부 환경 하면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중요하다. 그러면 균형의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자, 외부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적인 의미가 균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적인 의미가 균형의 원칙이다. 말 바꾸면 안 되죠. 자, 내부적인 관계인 적합의 원칙 하면 안 돼요. 외부적인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적인 의미가
균형의 원칙입니다. 자, 균형하면은 항상 토지와 건물 내부 간의 균형, 설계의 균형이죠. 그래서 항상 균형의 원칙 하면은 개별 분석에서 건물 내부를 분석하는 개별 분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적합하지 못할 때는 물리적, 기능적 강가를 하는 거죠. 적합의 원칙 하면 지역 분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역이 좋다 하면 적합하다. 적합 분석이 좋지 못하다 하면 경제적 감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합하면 외부 환경과의 문제, 지역 문제, 균형의 원칙 하면 내부적인 문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을 말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시는 건물 내부를 봐야 되죠. 그래서 건물 내부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시는 이 아파트는 1984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방의 구조가 답답하고 화장실에 한계가 적고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건물 내부를 봤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적용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져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 복도의 천정 높이가 과대 개량돼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균형의 원칙을 적용했죠. 건물 내부를 봤죠. 천장 높이를. 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 주차장 면적을 봤죠. 건물 내부 요소를.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적용됐다. 자, 물리적 측면에서는 전면의 넓이 또는 획지의 깊이, 형태, 토지에 대한 개별 분석은 넓이 또는 높이 또는 획지의 깊이, 형태, 자, 이런 것이 토지의 개별 분석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전면의 넓이라든가 획지의 깊이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중시된다. 이러면은 개별 분석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시로 가야 됩니다. 자, 균형의 원칙 하면 개별 분석, 구체적 가격이 나와야 되죠. 균형의 원칙 하면은 건물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내부 환경이 중요하다. 내부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균형의 원칙입니다. 개별 분석이죠. 자,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변동의 원칙은 가격이 항상 변화가 있죠. 그래서 가격 형성 요인의 변화가 변동의 원칙입니다. 가격이 항상 변하죠.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그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변동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나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동하죠. 지속적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변동의 원칙. 반드시 가격이 변동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변동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의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변동의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기준 시점의 확정 또는 시점을 수정한다, 시점을 보정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죠. 그래서 기준 시점의 확정, 시점의 수정, 시점을 보정하는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가격 변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영속성과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 하면 기준 시점의 확정이 근거가 된다. 가격이 항상 변화한다의 근거는 변동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여의 원칙은 각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는 것을 기여의 원칙이라 합니다. 기여의 원칙 하면 항상 각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형성하는 원칙을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 하면 구성 요소 간이 기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해서 가격에 형성을 미치는 원칙을 기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하죠. 자, 기여의 원칙은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이런 성립 근거를 합니다. 병합, 합병이나 분할의 가능성도 기여의 원칙에 근거를 두죠. 인근 토지를 매수한다든가 합병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것, 각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을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자, 기여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자, 추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적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원칙 하면 기여의 원칙입니다. 추가 투자의 적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하다, 기여의 원칙이다.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해서 전체 가격을 형성시키는 원칙을 기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기회 비용의 원칙도 있어요. 기회 비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 자, 포기한 대가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을 기회 비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포기한 대가를 고려하는 것, 포기한 대가도 있죠. 포기함으로써 그 비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포기함으로써 다른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용되는 그 평가, 포기한 대가를 고려해서 평가한다. 기회 비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반영돼서 결정하죠. 하나를 사지 않고 이것을 샀다, 이 재화를 샀다, 그러면 다른 재화를 사지 않는 가격에 대한 비용이 있죠. 그 비용을 평가해서 하는 것을 기회비용의 평가라 그럽니다. 자, 기회비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시로는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습니다. 왜?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외곽에 있는 공업용지보다 더 시장 가격이 높은 것은, 자, 외곽에 있는 공업용지를 포기하고 도심지역의 공업용지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회비용 원칙이 적용되는 예시하면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은 현상 하면 기회비용의 원칙. 자, 다음에는 대체 원칙이 있습니다. 대체 원칙은 거래사례 비교법의 근거가 되죠. 거래사례 비교법의 근거 대체 원칙. 대체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대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상호간 또는 부동산의 일반 재화 상호간에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대체의 원칙이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것을 대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 또는 재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대체의 원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유용성이 동일할 때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는 것을 대체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대체의 원칙은 거래사례 비교법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경쟁의 원칙도 있어요. 경쟁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원칙을 경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되는 원칙을 경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예측의 원칙도 있어요. 예측의 원칙은 수익 환원법의 근거가 됩니다. 장래에 대한 예측을 말하니까 수익 환원법의 근거 하면 예측의 원칙을 가야 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과거 및 현재 이용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죠. 미래에 결정되는 거죠. 수익 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예측의 원칙. 예측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이 현재보다 장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을 예측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도 있어요. 건물의 한계 효용을 파악하는 것을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도 있습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잉여 생산성의 원칙을 말합니다. 토지에 속하는 수익은 다른 생산 요소에 배분되고 남은 잔여 수익이 배분된다는 원리, 잔여법의 근거가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수요 공급의 원칙. 자,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외부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의 가격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원칙을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제 원칙, 평가의 원리라 그럽니다. 이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 변동의 원칙, 이걸 기준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